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카카오의 연속 강세가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는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강세가 4일 연속 나오고 있죠. 자, 이 정도의 기세라고 한다면 지난 고점, 그죠? 지난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사뭇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오늘 주말을 맞아서 카카오 과연 이 4일 연속 양봉 시연을 계기로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아니면 반대로 고점 돌파에 실패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이 카카오 재팬이죠. 카카오 재팬, 이 피코마, 이런 웹툰 관련 이런 플랫폼이 외자 유치에 성공을 했다. 자, 오늘 상승이 물론 어제 다 나온 얘기입니다만 오늘 상승이 결국은 찾아보니까 그 얘기 같아요. 6천억 가까운 외자 유치, 이걸로 오늘도 좀 올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상승의 근거는 그런 어떤 상승 이슈, 이런 어떠한 호재성 재료에 의해서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매기가 다소 경기 민감주, 즉 철강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건설 같은 전통 이 사이클리컬 업종,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좀 처져 있었던 그런 분위기가 그 경기 민감주들이 조정을 오늘도 좀 강하게 받는 모습인데요. 그런 상황이 나오자마자 카카오, 네이버 이쪽으로 좀 매기가 오히려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강세가 아니었나,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카카오에 대한 얘기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과연 4일 연속 양봉이 나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4일 연속 양봉을 계기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기본적인 시장의 어떠한 흐름, 성장주와 또 전통 가치, 경기 민감주 간의 어떠한 시소 게임상으로 카카오의 매기가 좀 확산됐는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 뒤에서 자세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뒤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재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쵸? 이 피코마라고 하는, 일본 웹툰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코마 한번, 네이버라든가 또 카카오에 검색창에 치셔서, 피코마 한번 들어가 보시면, 웹툰 관련된 플랫폼, 그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떠한 만화, 그죠? 디지털 만화죠, 어떻게 본다면.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카카오 재팬, 이 피코마의 전략일 수도 있는데, 24시간을 기다리면 무료로 볼 수 있다 그래요. 보통 우리가 이제 웹툰 서비스를 보면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잖아요. 근데 볼만하면 유료 결제를 해야 돼요. 그런 어떤 심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20부작이면 1부에서 2부, 3부까지는 무료야. 근데 4부를 보려면 또 결제를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카오 재팬, 이 피코마도 24시간을 기다리면 무료로 볼 수 있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전략이죠. 매일매일 들어와서 웹툰을 보는, 그죠? 앞으로 이제 신작이 계속 나오는 걸 기다리는 것처럼, 계속 들어가는데, 결제를 안 하고는 못 견디게끔 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인 것 같다. 이런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이런 어떤 전략들, 마케팅이 성공을 해서 부동의 웹툰 시장, 일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저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도 아니고 일본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죠? 자, 이 카카오 재팬, 앞으로 우리가 기대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내년 초에 우리나라 시장 아니면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카카오 재팬, 이 피코마의 어떤 도약 약진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카카오가 앞으로 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죠. 자, 아무튼 어제 나온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라고 하는 투자사죠. 사모펀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를 중심으로 해서 유수의 국부 펀드들이 참여한
라이언 앤 프렌즈 펀드를 결성해서 이제 참여를 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5,800억 정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카카오 재팬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카카오 재팬의 지분 구조를 보면 기존에는 카카오가 78.4% 절대적인 대주주예요. 그리고 나머지 21.6%가 이제 카카오 페이지인데요. 카카오 페이지는 카카오 M과 합병이 돼서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가 투자하기 전에는 카카오가 78%,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21.6% 이런 식으로 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5,600억 투자를 하면서 이제 카카오 지분이 78%에서 72%로 줄고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21%에서 18%로 줄고 앞서 말씀드린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 포함한 국부 펀드가 참여한 라이언 앤 프렌즈 펀드가 7.8% 지분을 참여하는 이게 카카오 재팬의 지분 구조가 되고요. 내년 초에 우리나라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시장에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6월 10일이죠. 다음 달 10일 날 이제 제3자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면서 라이언 앤 프렌즈 펀드가 7.8% 지분을 참여하는 거 절차가 이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재밌는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 재팬이 이 피코마라고 하는 이 웹툰 플랫폼 사이트가 한국이 아니고 일본에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부동의 일이에요. 그죠? 부동의 일이.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자, 이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가 지금 이 카카오 재팬의 기업 가치를 8조 8천억 정도를 기업 가치를 한번 인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6천억 가까운 지분을 참여했다라고 보는데, 이 카카오 재팬, 그죠? 카카오 재팬이 이 외자 유치를 통해서 아마 일본 콘텐츠 일본 콘텐츠 업체 중에서 아마 최고 규모의 외자 유치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앞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IPO도 본격화되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성공한 한국형 비즈니스 모델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먹힐 것이다.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랑 네이버를 많이 비교를 합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 그죠? 웹툰이라든가 웹소설. 미국 시장이 지금 작아요. 그죠? 특히 웹툰, 웹소설 이 부분이 뭐 일본 같은 경우 6조 원의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조 단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웹툰 시장이. 그런데 미국은 방대한 그런 어떠한 그죠? 인구수 굉장히 볼륨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 2,500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작은 거죠. 그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앞으로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웹툰이라든가 웹소설 시장이 2,500억 규모다 연간. 그러면 미국 시장의 이 시장은 굉장히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어떤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 간의 어떤 이런 웹툰 시장에서도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가 네이버에서 절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부분이 뭐예요? 카카오 하면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카카오 생태계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제 네이버도 마찬가지인데요. 카카오는 내수용, 네이버는 글로벌용, 막 이렇게 비교를 많이 당했었어요, 그동안에는. 근데 이제 카카오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라든가, 그죠? 또 미국 시장이라든가, 그 외에 아시아, 중동, 뭐 아프리카까지 앞으로 카카오도 이제 내수용이 아닌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 웹툰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이번에 6천억 규모의 외자 유치도 하고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피코마의 성장성. 자, 이건 뭡니까? 그쵸? 이거는 글로벌 1분기 기준입니다만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매출 탑 10에서 9번째. 매출 성장률 탑 10에서 3번째. 그죠? 유튜브라든가, 그죠?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틱톡이라든가, 내노라 하는 이러한 막강한 어떠한 어플리케이션 중에서도 성장 어떤 잠재력
성장 속도 이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쳐요. 그죠? 뭐 당연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런 성장 잠재력이 있다. 자, 주가를 봐야 되겠죠, 주가. 자, 4일 연속 지금 양봉이 나왔어요. 그죠? 5월 17일이니까 월요일부터 이번 주에 4일 연속 반등인데, 1.3%, 그 다음날 2.2%, 그 다음에 어제 0.4%, 오늘 3%의 강세를 보여줬네요. 그죠? 자,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2선 돌파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이게 갭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초반부터. 근데 거래가 조금 미약해요. 자, 재밌는 게 뭐냐면, 카카오는 지난 4월 15일 날, 거래 정지 이후로 최초로 액면 분할, 상장이 되는, 그죠? 5분의 1, 액면 분할이 되는 그날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한 달 넘게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 한 달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고점 돌파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상승, 최근의 상승 이런 부분을 보게 되니까 이 카카오 재팬, 카카오 재팬의 외자 유치 이 이슈로 4일 동안 떴다. 이건 사실 명분이 좀 부족하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성장주와 또 경기 민감주 간의 차이예요. 사실 카카오가 고점을 형성한 게 4월 15일이에요. 근데 4월 15일부터 치고 올라간 종목이 있다 그랬죠,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 4월 15일이 바로 여기에요. 카카오가 고점 상투치고 꺾이는 그런 시점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시세가 출발해서 14,000원짜리가 2만원까지 다이렉트로 25% 이상 주가가 올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카카오랑 비교를 해봐서, 그러면 카카오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삼성 엔지니어링이 꺾여줘야 됩니다. 꺾여줘야 돼요. 물론 이제 얘도 이제 조정인지 꺾이는 건지 아직 좀 더 있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의 흐름하고 카카오의 흐름을 같이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카카오는 그동안에 조정받은 거에 따른 기술적 반등,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동안에 많이 오른 거에 따른 기술적 조정,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라든가 또 뭐가 있어요? 포스코. 자, 포스코가 경기 민감주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꺾였어요. 그죠? 이게 꺾였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렇죠. 이제는 성장주가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을 좀 대변해 준다. 물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도 남아 있습니다만 포스코가 선도주라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제 경기 민감주가 좀 쉬어갈 때가 됐다. 그렇게 본다면 카카오에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죠. 또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좀 꺾였어요. 철강, 포스코에 이어서. 그다음에 현대건설, 건설주는 아직까지 좀 건재합니다. 그쵸?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건재한 그런 모습이고 HMM도 아직 건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게 성장주와 지금은 뭐 피코마가 5,600억 외자 유치를 받았다라는 그것을 제외하고도 이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 간의 어떤 시속 게임을 전반적으로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지만 카카오의 흐름을 우리가 좀 더 뭐 주도 면밀하다는 좀 뭐하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가깝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카카오가 움직임 자체가 아직까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기술적으로는 나쁘진 않습니다만 여기서 이 정도의 거래 규모 가지고 전고점을 바로 돌파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12만원 선 이상에서부터는 굉장히 많은 매물과 또 굉장히 강한 저항이 예상이 돼요. 그러면 12만원대 오늘 장중 고점이 11만 9천 원이었어요. 그죠? 11만 9천 원. 결국 12만 원대 못 갔는데 다음 주에 만약에 경기 민감주들이 본격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아서 성장주들이 득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카카오 추가적인 강세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매물 소화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또한 네이버의 움직임을 봤을 때 네이버는 딱 21선까지 터치라는 그런 모습인데 21선 뚫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이 동반적으로 성장주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네이버의 움직임도 여러분들 반드시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동반적인 움직임인지. 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카카오 하나만 놓고 우리가 차트만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는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어제까지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카카오는 본격적으로 전고점 돌파하기 위한 그런 상승이라기보다는 최근 4월부터 한 달 동안 이어진 조정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전도로 12만원대 부딪히고 다시 되밀리는 그런 흐름의 가능성이 더 높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 정황상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 경기 민감주와의 어떤 흐름, 반대되는 특히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또 포스코라든가 이런 종목군들과의 어떤 반대급부, 이런 부분을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재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 재팬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또 뭐예요? 미국 콘텐츠를 또 공략을 한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그죠? 사실 미국 시장이 지금 2,5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거기에 비하면 아직까지 이 미국의 웹툰 시장, 웹 소설, 이 부분의 성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타파스, 그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저걸 둔 타파스라든가, 이게 웹툰입니다. 웹툰 플랫폼이고, 웹소설, 레디시. 이 부분은 이제 뉴욕에 본거지가 있는데, 이 지분, 이 두 회사의 지분을 100% 인수 완료 계획을 좀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사실 네이버에 비해서 많이 처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이번 타파스와 레디시 지분을 인수를 함에 따라서 이제 네이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동안 약했던 부분이 단번에 이번 도약을 통해서 네이버와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거기 지분 구조,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이 지분이 조금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카카오와 카카오 재팬의 78%였는데 이게 72.9%로 줄고요. 그죠? 카카오 엔터도 원래는 21% 정도 있었는데 이제 18% 정도로 좀 줄고요. 그죠? 그래서 이 카카오 엔터는 거기 타파스 또 레디시 지분을 이렇게 나중에 이제 100% 지분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카카오 콘텐츠 사업 부분의 주요 자회사들의 지분 구조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이버 웹툰 또 카카오 페이지, 이게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죠. M하고 합병을 했으니까 웹툰 거래 내역을 보면 좀 비슷해요. 그죠? 거래액이 비슷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네이버와, 그런데 전년 대비 성장률을 보게 되면 어마무시하게 카카오가 도약을 합니다. 자, 물론 지금 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네이버와 카카오 두 회사 중에 어디가 더 좋냐라고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매출이라든가, 그죠? 지금 뭐 인지도라든가, 뭐 각자 또 분야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네이버가 훨씬 더 나아요, 지금은. 카카오보다. 근데 카카오 많이 따라왔죠. 그런데 이제 주가는 안 그래요. 이미 좋아진 회사보다 앞으로 더 좋아질 회사가 주가가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도 좋지만 카카오에 더 비중을 여러분들한테 두시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죠. 뭐 이 컨텐츠뿐만이 아니죠. 뭐 모빌리티라든가 또 이 금융,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5,800억인가요? 6천억 가까운 지분을 투자했던 앵커 에코티 파트너스. 여기 이 사모펀드는요, 이미 카카오 M, 지금의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2,100억을 투자를 했고요. 또 카카오뱅크에도 2,500억을 이미 투자를 해 놓은 그런 상태예요. 이 사모펀드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죠? 이걸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죠? 좀 다소 좀 위험하고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데 투자를 좀 많이 하거든요, 공격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그들도 사실 한국 시장이 아닌 일본 시장에서 저렇게 피코마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한국형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크게 인정을 한 그런 어떤 또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모빌리티라든가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IPO 준비 중인 카카오페이라든가 카카오뱅크, 이런 부분에 따라서 카카오는 더욱더 평가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서 바로 올라간다면 제가 볼 때는 또 좀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요. 자, 요거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카카오 주요 컨텐츠 부분의 서비스 영업지표 현황, 요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AU, 순월간 활동 유저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용자 수, 또 피코마, 또 멜론, 카카오 TV 이렇게 다 주요 컨텐츠 부분의 서비스
또 연 매출 이런 부분 보게 되면 지금 뭐 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멜론도 여러분들 뭐 아시는 것처럼 음악 컨텐츠 아닙니까, 그죠? 부동의 1위고요. 카카오 TV가 아무래도 조금 약해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TV라든가 유튜브를 잡기 위해서 나온 건데 아직은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카카오 단기적으로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길게 보시면 전혀 무리가 없는 종목이 바로 카카오가 될 것이다. 자, 주말 쉬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이런 부분 생각을 해 보시면서 카카오의 전략을 짜 주시는 게 여러분들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더 콘텐츠 보강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고 카카오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현대투자문자위원회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계좌 입금해 주시고 전화번호로 입금하신 분 성함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쉬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